안녕하십니까. 월드 메가폰입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얀마, 당시 버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세계의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가 이어졌고 경제는 폐쇄적이었으며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도 드물었지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고 2015년 총선에서는 그녀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얀마는 아시아의 최후 개방국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서방 언론은 미얀마의 봄을 이야기했죠. 도로가 새로 깔리고 호텔과 공장이 들어섰으며 관광객들은 바간의 사원과 인내 호수의 풍경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때 고립됐던 나라가 국제사회로 발을 내딛는 듯 보였지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미얀마도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안정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안보 불안, 만성적인 소수민족 갈등, 군부와 민간정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외세의 그림자까지 들이우며 이 새싹 같은 변화를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세의 이름 가운데 가장 크게 붉은색 그림자를 들이운 것은 당연하게도 그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게 미얀마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매력적인 출구입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은 바다로 직접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서부의 벵골만을 바라보는 항구, 특히 짜오퓨 심해항은 중국이 인도양으로 곧장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죠. 이 길을 확보하면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석유를 말라카 해협이라는 병목 구간 없이 곧바로 본토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전략 속에서 미얀마를 핵심 경유지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과 파이프라인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북부에는 휘토류, 구리, 금 등 전략 광물이 풍부했고 중국 접경지역은 무역로이자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가치가 있었죠. 게다가 미얀마 내부의 정치 불안은 중국이 투자와 원조라는 명분으로 영향력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2013년 중국과 미얀마를 잇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서부 짜오퓨항에서 시작해 770km를 달려 윈난성 쿤민까지 연결되는 이 루트는 중국 에너지 안보의 보험이자 미얀마의 외화 수입원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파이프라인 지분과 운영권 대부분을 중국 국영기업이 가져갔고 미얀마 정부가 받는 수익은 전체 이익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토지를 빼앗겼고 보상금은 미미했으며 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는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같은 시기 미얀마 북부 카친샨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휘토류와 광물 채굴권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 기준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현지 공동체는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1대1로의 투자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원 수탈 구조가 굳어졌죠. 2015년 총선 이후 아웅산 수치 정부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힘썼습니다. 미국과 EU는 제재를 완화했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도 투자를 확대했죠. 하지만 군부는 헌법상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고 중국 역시 군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군부 입장에서 중국은 서방처럼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않는 편한 파트너였죠. 중국은 군부와 민간정부 양쪽에 손을 뻗어 어느 쪽이든 자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부를 전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를 규탄했지만 중국은 내정 불간섭을 선언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이는 겉으로는 중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얀마 군부가 고립되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었습니다. UN 안보리에서의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약화되거나 무산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제재로 투자와 무역이 막히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깊게 의존하게 되었죠. 특히 짜오퓨항 프로젝트와 북부 광산의 개발권은 군부의 외화 확보 수단이자 중국의 전략 자산으로 고착되었습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 샨주에는 수십 년째 중앙정부와 대치 중인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카친 독립군, 탕 민주해방군 등이 대표적이죠.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들 단체와도 교류하며 무기와 물자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되 필요할 때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군부와 반군 양쪽 모두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미얀마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리합니다. 역시 6.25 전쟁 참전으로 한반도를 찢어놓은 중국답습니다. 군부는 무기와 군수물자를 중국을 통해 조달하고 중국은 이것을 빌미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미얀마는 사실상 중국의 뒷마당으로 편입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얀마 사례를 보면 그 불간섭은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군부든 반군이든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을 조율합니다. 결국 미얀마는 중국의 에너지 수송로, 자원 창구, 군사 완충지대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쿠데타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구조적 종속, 즉 중국에 의해 형성된 경제, 정치, 군사적 고리들이 존재합니다. 한때 민주화와 개방을 향해 나아가던 미얀마의 봄은 이제 중국의 그늘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늘 속으로 들어간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종속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변 강대국과의 힘의 불균형이 얼마나 쉽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